자, 오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 후임 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김기현 2기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예지 지명직 최고위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죠. 그리고 경찰 출신의 재선 이만희 의원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함경우 조직부총장,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이죠. 그리고 박정하 수석대변인, 원주갑 지난 재보선에서 현역 초선 당선된 분입니다.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재선 현역 의원입니다. 자, 일단 장 소장님, 저 2기 체제 임명직 새롭게 들어온 분들 어떻게 지금 면면 보고 계세요? 논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의미에서요? 저랑 너무나 인연이 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이동 정책의장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할 때 제 후배였었고 저를 많이 따라다녔었고, 함경우 조직부총장은 제 한나라당 당직자 후배예요.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저랑 2007년도서부터 같이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었고,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제 국회 보좌관 후배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냉철하게 비판하기에는 그러니까 냉철하게 한번 저분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평론의 중립성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도에 있는 영주 청도에 있는 국회의원인데 우리가 저분이 지난 대선 때 뭘 했나 그걸 살펴봐야 돼요. 뭐 했냐면 그때 윤석열 후보 수행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결론은 뭐냐? 공천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어. 행사할 거야. 이러한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고요. 저 인사 중에 이제 이만희 총장이 핵심인 거죠, 말하자면. 그럼요. 사무총장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공천의 실무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자리가 조직사무부총장이에요. 진짜 공천의 핵심적인 실무를 장악하는 게 조직사무부총장인데, 함경우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에 원래 있었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했었잖아요. 부원장도 했었고 저 뭐 당직자 후배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도 그 국민의힘 경선 때 김은혜 그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붙었을 때 김은혜 캠프의 실무적인 핵심을 했던 사람이 함경우, 김성원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당히 호흡이 맞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수행 대변인을 했었어요. 2달 동안 초창기에.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고.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저랑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아끼고 신임하는 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되게 유명한 윤핵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덜 유명한, 덜 알려진, 하지만 숨은 실세형 윤핵관들이 당직을 차지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보도자료에 이번엔 좀 젊은 분들을 임명했다면서 나온 게 60년대의 젊은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년대생의 젊은 분들. 근데 뭐 함경우, 윤희석, 김성원 이분들은 다 70년대 생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이 당직 인선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결론은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겠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관심이 쏠렸던 신임 사무총장, 이제 공천과 좀 직결되어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선의 TK 출신 이만희 의원인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뭐 신임 이 당직자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저렇게 잘 알고 있는 장 소장한테 다 어떤 사람들인지 평가를 듣기도 하고 저도 안면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관철할 수 있는 당직으로 인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뀐다고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패배 이후에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바꿔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최소한 만들어져야 한다. 그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게 선거 결과로 보여줬던 민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거기하고는 지금 한참 멀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수도권 중원을 우대하는 탕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출신 지역만 구분한다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TK는 절대 놓치면 안 돼라는 것에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소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나머지 인선들을 채운다고 하는 건 결국은 지금 벌써부터 청와대 참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모직 그만두고 각 지역구로 이제 내려갈 상황인데 대통령 뜻에 맞게 오히려 집권 후반기를 더 탄탄히 해줄 만한 그런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당직 인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이용 의원 있잖아요. 네. 김기현 거취 언급에 대해서 중진들 당신부터 솔선수범해라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에게는 돕는 척하면서 뒷다리 잡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쨌든 일단 김기현 체제로 내년 총선을 한번 치러보겠다. 왜냐? 김기현 당대표 우리랑 호흡 맞춰서 공천을 하겠다라고 어떠한 약속을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인 책임하에 치러졌잖아요. 근데 유례없는 대패를 했어요. 본인이 선거 캠페인 다 주도하고 정말 물량 공세하고 전 의원들 다 동원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시군구 의원들까지 다 동원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졌잖아요. 선거 캠페인에 역량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을 되게 공부를 못해서 못 본 사람이 중요한 시험에서 네, 그죠? 공부는 안 하면서 내가 다음번 시험엔 더 잘 볼 겁니다. 네. 다음번 시험을 제가 못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수험생의 자리를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일성이 그러니까 선거 졌을 때 첫 일성이 분골쇄신이잖아요. 분골쇄신은 자기 뼈를 갈아서 하는 거지. 임명직 당직자 뼈를 갈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고 어떻게 네. 분골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당대표가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수의 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신임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기현 네.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주 말도 예, 나오고 예. 다음 주도 나오고 그때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다른 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